지금의 돈 습관으로 100세까지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엄마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요. 아이를 키우려고 준비하는 분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은 법륜스님의 엄마 수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재무제표 만들기입니다. 자산에는요, 총자산과 순자산이 있는데요. 총자산은 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감당이 가능한 부채는 나의 신용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자산은 부채를 뺀 순수한 자신의 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에 대한 개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총자산이 증가하면 순자산에 대한 질적 관리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산과 부채, 저축 등을 기록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보세요. 자산의 크기를 키우면서 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관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엑셀로 자기만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프로젝트 짜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 한 해의 샘즈 프로젝트와 제 인생 전체의 프로젝트를 연말에 짭니다.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고요. 자신의 목표를 자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의 속성의 저자 김성호 회장님이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이죠. 패스워드든 수첩이든 명함 뒤에든 자신의 일련의 목표를 써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인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가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프로젝트를 짤 때요. 저는 다음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짜고 있어요. 건강, 재테크, 자기개발, 가족 이렇게 범주를 두고요. 2022 샘즈 프로젝트 예시 자료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만드시고 한 해의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적는 것은 자신의 뇌에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아웃풋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적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 프로젝트, 인생 프로젝트를 워드로 쳐서 출력해서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수시로 봅니다. 나에게 GPS를 장착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자신의 목표를 인식하고 출력하는 분은 반드시 꿈을 이루십니다. 독서 특강 1강에서 말한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돈 습관으로 100세까지 괜찮을까요? 3개월 카드 내역서를 출력해 보세요. 카드 내역서를 출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카드를 5-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새로 구입할 때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고 2년, 3년 끌려다니면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신용카드를 1개 빼고 다 잘랐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페이의 형태로 핸드폰 안에 숨겨두니 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우선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해서 무엇에 얼만큼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정적인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쓰지 말고 현금을 쓰기 바랍니다. 현금이나 최소한 체크카드를 쓰세요. 요즘은 지역화폐로 5% 내지 10% 캐시백 해주는 경우도 많죠. 주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신문을 읽고 주변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돈 되는 살림, 돈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월급 명세서를 출력해 보세요. 저는 신이 되기 전에 제 월급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 나가는지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경제관념이 생기고부터 연말정산서와 월급 명세서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들어오는 돈 월급이 얼마이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월 지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 직면해야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한 달 가계부는 써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명세서에 다 있는데 왜 쓰라고 하나 라고 생각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가계부를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째가 전략이고 둘째가 저축이에요. 이것을 해나가면서 경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하나씩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것을 해나가면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것이에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미래 돈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리라 생각해요. 니즈와 원츠 구분하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여 소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살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소비하는 습관을 키우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 나를 경영합니다. 주말 경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을 경영한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제 사업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자신을 1인 기업가로 생각하고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대부분 모릅니다. 머릿속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것 아니면 흥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형체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셔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거 잘하시네요 라든지 재미있다라든지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한 동료분이요. 저에게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씀 하나가 기회가 되어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책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 한마디가 스티브 잡스가 말한 더 닷이 된 것이겠죠. 가끔씩 제 머릿속에서 내 콘텐츠는 뭘까라고 떠올리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333 법칙이에요. 주말에는요. 3분의 1은 나의 미래 시간으로 3분의 1은 휴식과 힐링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구조화하면 좋겠어요. 5일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틀을 쉬고 놀고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내일의 나를 위한 준비를 하면 그것이 성장이고 부가되어요.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잡더라도 16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미래를 위한 시간 5시간은 확보할 수 있어요. 주말 이틀이면 10시간이죠. 힘드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퇴근 후 2시간을 확보한다면요. 2시간 곱하기 5일은 10시간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미래 준비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총 20시간이 나오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체력인데요. 퇴근 후 바로 쓰러지니까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지덕체 중에서 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드니까요.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것이 미래를 위해 나를 경영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 세상은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거예요. 50세 이후, 60세 이후의 나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투자가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을 1인 경영자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동공부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가장 큰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는 말도 있죠. 나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아이들과 나의 미래의 부를 이끌어주니까요. 부부도 서로 보고 배워요. 아내가 엄마의 역할을 남편에게 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요.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부모 자식도 타인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과 인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의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일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지금의 일은 기본이고요. 퇴근 후 2시간과 주말에 떼어놓은 미래 시간을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가세요. 플러스 알파는 직장인은 자기 개발이 우선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요. 저는 임용고시 1기인데요. 교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퇴근 후 영사관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 플러스 알파가 석사 공부로 이어지고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도 이어졌어요. 살아보니 그 플러스 알파가 미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하고 있나 없나 점검해 보세요. 뚜렷하게 내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관심 분야 책 읽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책 읽기와 강의 듣기, 세미나 참석하기, 커뮤니티 활동하기 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 지성의 힘은 정말 크니까요. 평범함을 벗어나는 부자의 방법. 첫째, 돈 부자의 책 읽기. 둘째, 수입을 늘릴 것. 서부잡,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지출 통제. 넷째, 종잣돈 모으기. 다섯 번째, 종잣돈 불리기. 부자가 되는 공식은 나와 있어요.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답이죠. 결혼하고 10년 동안 가장 종잣돈 모으기가 좋아요. 그 이후에는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종잣돈을 못 모으면 40, 50대에 힘들어져요. 평범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고요. 책과 강의 커뮤니티, 성공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어야 하고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가 그렇게 발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 자극을 의식적으로 주어야 해요. 농공부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내가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지출 통제, 카드 자르기. 이전에는요, 백화점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적립도 되고 할인도 되는데 심지어 쿠폰도 주는데 말이에요. 돈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잘랐어요. 행동경제학에서 보면 카드가 어떻게 인간에게 지출을 유도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적금 들기, 풍차 돌리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을 매월 만들어서 적금을 들면 24개월 이후에 매달 적금 목돈이 나에게 오죠.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1년 뒤 120만 원과 이자가 목돈으로 돌아오죠. 그것을 다시 적금을 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돈을 처음 저축하는 사람은 카카오뱅크의 16조 적금을 추천해요. 매주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돈을 저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아요. 16조 후면 목돈이 들어오니까요. 한 주에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아요. 재미삼아 해보면 저축의 즐거움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스뱅크는 파킹 통장으로 2% 이자를 줍니다. 매일매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 이자를 다시 적립하는 식으로 하면 돈이 불어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적립식으로 모은 돈을 저축하면서 펀드나 공모주 같은 금융상품을 공부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돈이 스노우볼처럼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돈을 모으는 동안 부동산 공부와 주식 공부를 하면 좋겠죠. 내 주변의 부동산부터 관심을 가져서 시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붙여져 있는 매물도 보고 경매 물건도 보고요. 그 입지의 가치를 아는 것부터 부동산 공부가 시작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해나가면 됩니다. 나만의 속도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돈공부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차익형 부동산. 아마 저처럼 처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동산은 생각해보니 우리 일상이었더라고요. 결혼할 때 전세 아파트를 찾아서 온 도시를 헤매었는데요. 그때 입주장 아파트가 많아서 새 아파트를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아, 그때 분양받았던 주인이 내 전세금으로 잔금을 쳤겠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부동산에는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왜 제가 정리를 해보았냐면요. 유튜브와 블로그에서요. 어떤 사람은 전세 끼고 집을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고 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차익형은 간단하게 좋은 입지 아파트를 싸게 사서 수익을 얻는 것이에요. 분양권 투자나 갭 투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어요.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 입지 좋은 아파트 전세 끼고 사는 것과 분양권 투자라고 하죠.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도 옛날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일 뿐이죠. 분양권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부동산이 정책에 따라 주기와 흐름을 탄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때도 사람들은 입지 좋은 아파트, 자기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요. 분양권에 당첨되면 그때부터 강제저축, 생존 소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보역대 신평조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테지요. 한창 2019년, 2020년에 부동산 광풍이 불 때 나온 말이죠.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규, 평지, 초품화, 학세권이니 숲세권, 스세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성격도 적극적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은요. 매월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해요. 월세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은 아파트도 월세로 바뀌고 있죠. 점점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오피스텔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물주, 꼬마 빌딩, 건생이 있어요. 건생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형태이고요. 월세 따박따박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시원,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공간 대여로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스터디룸 등이 있어요. 최근에 보니 공간 대여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나의 자산 투자 매트릭스를 짜봐요. 매월 들어오는 돈의 힘은 매년 들어오는 힘보다 훨씬 세다 라고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님이 한 말씀이죠. 자기만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30대는 중장기 투자를 60에서 7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형 투자에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그래야 또 다른 투자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40대에는 중장기 투자를 50% 전후로 하고 수익형을 40-50%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는요. 수익형 투자가 6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겠죠. 적어도 60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확천금은 없어요. 일확천금으로 벌은 돈은 부의 그릇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나가버려요. 돈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려요. 하나하나씩 에스컬레이트식으로 인생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단으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서 나도 긋고 기계의 힘, 레버리지도 활용하면서 나아가면 되잖아요. 20, 30대의 부보다 5, 60대의 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부자가 되면 될수록 좋지만 성급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의 그릇이 안 키워지면 다 없어져요.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서 하나씩 해 나가시길 바래요. 독서 특강 1강에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는 속도도 다른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개척해서 가면 부의 로얄 로드에서 다 같이 만나겠죠. 독서 습관 이렇게 만들어요. 시간이 다들 없잖아요. 아니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틈새 독서로 자신에게 인풋하는 시간을 늘려 가셔야 돼요.
시간의 댐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돌아보니까는요. 제일 시간이 없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12년 만에 박사를 마쳤는데요. 졸업하고 12년 동안 직장 생활로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남은 숙제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6시 수영과 함께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업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활을 3년간 했었으니까요. 자기 시간이라고는 1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 다 쏟고 방전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충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집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회사 일 혼자 다 하냐고 면박만 주니까요. 직장에서 대리와 과장급인 경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체력을 키워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30분이면 2주면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시간 1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혼자서 근처 카페에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요. 글을 쓰라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면 걱정만 하게 되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다 보면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위로도 되고요. 시간 가계부 쓰기입니다. 크게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꼭 해야 할 것 3가지만 아침이나 그 전날 적어두세요. 그러면 결과물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일이나 어떤 계획이 힘들지 않아요. 나의 미래와 만나는 시간이 퇴근 후 2시간과 주말 5시간이라고 했죠. 그 시간을 다 합치면 20시간이 나와요. 일주일 20시간이면 직장 근무 시간 40시간의 50%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줄 시간이에요. 독서 습관 환경 이렇게 만들어요. 공부와 휴식 공간을 분리하세요. 집에 아이들 방에 책상과 침대가 같이 있죠. 아이들에게 무한한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어른도 침대에 눕고 싶지 책상에 앉고 싶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침실과 공부하는 곳을 분리하면 좋겠어요. TV가 없으면 거실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큰 테이블이나 식탁 같은 데서요. 거실은 다 같이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몰두해 있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말을 시킨다든지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시지 마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심과 일 공부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침대와 책상을 분리하세요. 이곳은 공부하는 곳, 이곳은 쉬는 곳.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남편이 어디에서 쉬는지 아세요? 차에 가서 쉬어요. 자신의 공간이 없어서요. 아내도 남편도 집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 공간을 카렌시아라고 하는데요. 자기 방이 없더라도 식사 후 식탁은 엄마가 책 읽고 커피 마시는 곳이라고 가족이 알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가세요. 독서 특강 1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매트릭스 D를 없애야 B를 할 시간이 나와요. 진정한 자유와 부를 위해서는 B의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거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컨셉은 어떨까요? 독서 습관 시스템도 만들고요. 독서 습관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책 읽는 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독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요. 나는 왜 잘 읽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서 특강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스키마가 달라서이니까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 옆 친구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축적되어 있는 지식의 양과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책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많은 어휘를 알고 독해력과 문해력이 나보다 훨씬 월등한 아이였던 것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그렇든지요.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습관을 받아요.
그것이 더 무섭죠. 사실은요. 독서는 그냥 누워서 심심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듯이 해야 해요. 책상에 앉아서 목표를 정해서 말이에요. 한 달에 한 권, 한 주에 한 권, 한 주에 2권 이렇게요. 어느 정도 속도와 습관이 붙으면 1년에 100권 읽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책 10권만 읽어도 그 분야에 대해 눈이 떠질 거예요. 저는 책 읽기가 유화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칠하고 2번 칠하면서 작품이 완성되어 가잖아요. 같은 분야의 책을 한 번 읽고 또 읽고 하면 그 분야에 정통하게 되잖아요. 카페에서 책 읽기를 시작해요. 부마인드 느끼기. 평소에는 아끼고 절약하더라도 한 번씩 여유를 부리세요. 부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는 행복, 건강, 사랑, 성공, 성장이 전부 부라고 생각해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도 많은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나와의 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월 1회, 주 1회 나의 날을 정해보세요. 그때 집 근처이든 어디든 브런치를 먹는다든지 호텔 라운지 커피숍에 가서 부마인드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리시길 바래요. 생각 노트에 적고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내 감정이 즐겁고 행복해야 원하는 것이 다가와요. 독서 주간을 만드세요. 빌 게이츠는 1년에 일주일 동안 혼자 틀어박혀서 독서 주간을 가진다고 하죠. 그때 읽고 싶은 책과 보고서를 마음껏 읽는다고 해요. 저도 휴가 기간 중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 가서요. 보통처럼 출근을 해요. 책 읽으러 출근하는 것이죠. 도서관으로요. 새로 생긴 도서관 구경을 그때 하기도 해요. 도서관과 서점을 의식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구경 간다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근처 교보문고에도 가보고요. 강남 교보문고가 가장 붐비는 것 아시나요? 벨마당 영풍문고도 가보시고요. 최근은 서점에 가면 커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해서 즐거움을 주는 서점이 많아요. 돈이 되는 독서, 돈독의 인생책입니다. 저의 인생책입니다. 보도 셰퍼의 돈과 하비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은 저에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은 나폴레온 힐 책의 정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하다고 하죠. 제임스 클레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습관을 바꾸고 싶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은 사람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해서 좋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는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목표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돈독 추천책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투자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게리 켈러의 The One Thing 추천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MJ 드미코의 부의 초월 차선 잘 아시는 책입니다. 이것과 같이 언스크랩티드 부의 초월 차선 완결판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젤라 더커워스의 그릿도 추천합니다. 지치지 않는 끈기 그릿입니다. 불굴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 담대한 용기는 성공의 공식입니다. 이 10권의 책은 공부하듯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자로 인은 사람 인자이며 간은 사이간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간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의 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하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이 두 문장을 앞에 붙여놓고 마음을 다스리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독서 스터디를 계기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가 되실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매일이 다시 시작입니다. 당신의 지지자는 당신 자신입니다.